어지럼증을 무조건 참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이야말로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딱 3일만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자는 71세 정옥순 어르신입니다. 평생 새벽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건사하신 분입니다. 한시도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지 않는 그 성실함 덕분에 주변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 부지런함의 표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역시 자신의 근면함을 훈장처럼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을 마치고 국밥 한 그릇을 든든히 드신 후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며 머리가 핑 도는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로 인한 기력 저하라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기력을 보충하려 고기도 챙겨 드시고 좋다는 영양제도 복용했지만 증상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었습니다. 급기야 식사만 하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 때문에 주저앉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내색도 못하고 끙끙 앓으셨고 병원 검사 결과는 빈혈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고통은 실제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을 뵈었을 때 저는 단번에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르신의 몸이 뇌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 전체 산소와 에너지의 20%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장기입니다. 그만큼 고급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VIP 장기인 셈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단 1분만 줄어들어도 뇌세포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식사하는 순간 체내에서는 혈액의 대이동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 막대한 양의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위장에 혈액을 공급하면서도 뇌로 가는 혈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이 조절 시스템이 약화됩니다. 위장으로 피가 쏠릴 때 뇌로 가는 혈류를 방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옥순 어르신의 경우 내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몸을 움직여 일을 하셨기에 식후 뇌혈류 저하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니라 내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원인 모를 식후 피로감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뇌소생 매뉴얼입니다. 왜 식후에 바로 누워야 하는지, 그 사소한 습관이 어떻게 뇌를 10년 더 젊게 만드는지 그 의학적 원리와 실천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뇌를 위한 가장 품격 있는 배려입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뇌라고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께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식사 직후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설거지도 산책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20분 동안 편안하게 눕는 것입니다. 식후 즉시 눕는 행위야말로 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처방전입니다. 그 이유는 중력과 심장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심장은 중력을 거슬러 머리끝까지 피를 쏘아 올려야 합니다. 심장을 고층 아파트의 지하 펌프, 뇌를 10층 펜트하우스라고 가정해봅시다. 지하에서 꼭대기까지 물을 올리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펜트하우스인 뇌에 물 공급이 끊기는 가뭄 현상, 즉 식후 저혈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몸을 수평으로 눕히면 심장과 뇌의 높이가 같아져 중력의 저항이 사라집니다. 심장은 적은 힘으로도 뇌에 충분한 혈액을 보낼 수 있게 되고 뇌세포는 다시 활기를 찾게 됩니다. 정옥순 어르신 역시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옛말 때문에 어지러움을 참으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뇌를 혹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제 처방대로 식후 20분간 비스듬히 눕는 습관을 들인 후 어지럼증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이산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이산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으므로 쿠션이나 베개를 이용해 상체를 15에서 20도 정도 세워주십시오. 이 각도만 유지해도 역류는 막으면서 뇌혈류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식후 20분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뇌를 지키는 고귀한 시간임을 명심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그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해결책, 만세 수면법을 소개합니다. 주무실 때 양팔을 가슴 위쪽으로 살짝 올리고 주무시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흉곽이 좁아지고 근육이 굳어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는데 팔을 위로 올리면 가슴이 펴지고 갈비뼈 사이 공간이 확보됩니다. 가슴이 펴지면 폐활량이 늘어나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대정맥의 통로가 열려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때 팔을 너무 높이 뻗지 말고 팔꿈치를 구부려 손을 어깨나 가슴 주변에 편안히 얹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옥순 어르신도 이 자세로 주무신 지 3일 만에 머리가 안개 거친 듯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엉덩이 밀어 앉기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끝까지 깊숙이 밀어 넣어야 합니다. 구부정하게 앉거나 소파 끝에 걸터 앉으면 골반이 뒤로 눕고 보상작용으로 목이 앞으로 빠지는 거북목 증상이 나타납니다. 목뼈 사이로는 혈관과 심박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지나가는데 거북목은 이 신경 통로를 압박하여 자율신경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식후 혈류 조절 실패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망가진 자율신경입니다.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어넣고 등받지에 허리를 붙여야 골반과 목이 제자리를 찾고 뇌로 가는 신경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어르신께서도 바른 자세를 유지한 후 만성 두통까지 사라지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정옥순 어르신이 3일 만에 활력을 되찾은 하루 일과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상 직후 누운 채로 만세 동작 5회 반복, 가슴 근육 이완, 미지근한 물 한 잔 섭취 및 과식 없는 아침 식사, 식후 즉시 소파에서 상체를 20도 세운 채 20분간 휴식, 뇌혈류 충전. 일상생활 중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밀어넣기 1cm의 기적. 취침 시 스마트폰 멀리하고 만세 자세로 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식후 휴식의 목적입니다. 20분간 눕는 것은 하루 종일 누워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뇌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채웠다면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머리가 맑아진 직후가 바로 뇌가 가장 똑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가벼운 산책, 외국어 공부, 퀴즈풀이 등 두뇌 활동을 하십시오. 충전된 에너지를 써야 뇌세포 연결이 단단해지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살이 찌거나 소화가 안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편안한 휴식은 스트레스를 줄여 대사를 원활하게 하므로 오히려 소화와 에너지 소비에 도움이 됩니다. 단, 과식은 금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심합니다. 상체를 편안한 각도로 세워서 누우시면 해결됩니다. 베개 높이는요? 목의 시자 곡선이 유지되는 적당한 높이가 좋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계속 누워있고 싶어요. 안 됩니다. 근육과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휴식 후에는 반드시 활동하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루틴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인체 원리에 맞춘 상식적인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이 그 1%가 되어 맑은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댓글에 시작 또는 숫자 1분을 남겨주십시오. 식후 20분의 휴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남은 하루를 활기차게 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잘 쉬고 더 잘 움직이는 조화로운 삶이 여러분을 건강한 100세 시대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